자, 오늘은 10mm 초광각 렌즈 풀프레임용 렌즈 맞고요. 굉장히 매니악한 렌즈죠. 브랜드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보이그랜더라는 독일 회사인데 사실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대단한 전성기는 누린 적은 없지만 이것저것 팔려다니면서 265년이나 된 목숨 많은 끈질긴 회사고요. 처음에는 망원경 같은 거를 만들다가 주로 라이카 M마운트 서드파티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필름바디를 출시한 적도 있고요. 특히 RF 방식인 베사 시리즈는 꽤 인기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라이카, 마포, 소니 마운트 렌즈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수동 초점의 MF 렌즈고요. 플라스틱 소재는 거의 쓰지 않아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한 렌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렌즈는 보이그랜더 10mm f5.6 헬리어 슈퍼 와이드라는 렌즈고요. 먼저 첫 번째 특징, 화각. 아주 넓습니다. 10mm. 일반적으로 초광각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1635의 16mm가 이 정도고 소니에서 가장 넓은 화각인 12mm가 이 정도인데 이거는 10mm. 어안 렌즈를 제외하면은 제조사 불문하고 가장 화각이 넓은 렌즈였고요. 현재는 중국의 라오아라는 회사에서 얼마 전 9mm 렌즈를 출시하는 바람에 세계 최고 타이틀은 뺏겼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넓은 화각입니다. 오히려 이 렌즈의 가장 큰 문제는 화각이 너무 넓어서 찍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한 프레임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기기 때문에 주피사체를 특정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난잡한 사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칭 구도나 배경이 깔끔한 장소에서 찍는 게 좋고요. 그중 실내 인테리어 사진용으로는 뭐 좋긴 합니다. 20평대 소형 아파트지만 굉장히 넓어 보이죠? 좋아요. 그리고 둘째, 무게. 일단 외관이 플라스틱 소재가 없고 금속 재질인 덕에 뭔가 묵직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렌즈만 들었을 땐 꽤 묵직하네 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게는 375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사실 렌즈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부피 대비 무게는 높은 편입니다. 그치만 375g이면은 1635 렌즈보다 1.8배 가볍고 1224 렌즈보다 2.3배가 가벼워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영상. AF도 안되는 렌즈지만 의외로 영상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셀카형 브이로그의 최고입니다. 화각이 넓고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얼굴이 가득 차지 않아서 좋습니다. 물론 AF가 안되지만 사실 이런 형태의 촬영이라면은 거리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한 0.7m 정도의 초점을 맞춰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워낙 초점 거리가 짧은 펜포커스 수준이라 초점이 조금 나간다 한들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니 바디 같은 경우에는 카탈리스트 보정이란 게 있죠. 전자식 EOS 써서 조금 크롭이 된다 해도 충분한 화각이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는 물론 뛰어다니는 것도 액션캠 수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해상력. 꽤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초광각인 거를 감안하면은 의외로 좋아요. 따로 공개된 MTF 차트는 없지만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 화질은 더할 나위 없고요. 다만 극 주변부에서는 화질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비네팅이 다소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대부분 조리개를 좋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이 렌즈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초광각 렌즈에 비하면은 주수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조리개. 일단 최대 개방 조리개가 5.6으로 굉장히 어두운 렌즈에 속하고요. 그치만 초광각 렌즈 특성상 꼭 조리개가 밝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1.4 조리개라 하더라도 초점거리 스탓의 아웃포커싱 같은 거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조리개 조작은 역시 수동으로 조리개 링을 돌려줘야 하고요. 조리개를 조였을 때는 원형 조리개는 아니지만 대신 빛 갈라짐이 아주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왜곡. 일단 여기서 말하는 왜곡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안 왜곡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광각인 만큼 원근 왜곡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에서 찍히면 얼굴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원근 왜곡이 없는 초광각 렌즈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안 왜곡은 말 그대로 볼록 혹은 오목형으로 휘어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렌즈는 초광각 치고는 굉장히 왜곡이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로우 상태에서 봐도 거의 잘 잡혀 있고요. 그래서 건축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살 기회가 있어서 충동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새 제품은 160만원대입니다. 네, 비싸긴 해요. 제값 주고 사라 한다면 글쎄요. 그런데 또 이게 막 비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화각이 더 좁은 소니 1247 렌즈도 160만원대고 아까 언급한 중국산 라오아조차도 120만원대예요.
저도 처음에는 124G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초광각이라는 게 절대 메인 렌즈는 아니거든요. 그냥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는 렌즈인데 124G만 해도 너무 무거운 편이라 그냥 더 가벼운 무게에 더 넓은 화각인 이 렌즈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뭐 단점도 있지만 이 렌즈에 대안이 없어요. 소니 네이티브 렌즈로 이런 초초광각에 적당한 플라스틱 소재의 초경량 단렌즈 하나만 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최근에 캐논에서는 16mm 렌즈가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긴 했죠. 딱 이런 류의 14mm 화각 정도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가진 렌즈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렌즈긴 해요. 그치만 또 내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끔이라도 한 번씩은 꼭 필요한 렌즈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세상에서 두 번째로 넓은 초광각 단렌즈.